아시겠지만 내란 특위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 관련된 특위는 야당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핵소추단 이제 구성 논의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발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박근혜 때는 3321로 했다고 그럽니다. 1당, 2당, 국민의당, 비교섭단체 그리고 이제 소속 그런 것에 준해서 제안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때 소송 대리인단이 16명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 고려해서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은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30일 본회의에서 좀 처리를 목표로 신속하게 인사청문회하고 진행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에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란 관련된 상설특검법은 뭐 일반 특검법이 우선이나 뭐 일단 좀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검 추천위원회를 우리 당 2명, 조국혁신당, 진보당 1명씩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 추천위원회는 오늘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특검법은 이제 내일 정부에 이송되게 되고 15일 안에 이제 공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그래야 지금 이런 비상정국에서 원활한 여야 간의 또 정부 간의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이제 국정 수습과 관련해서 대정부 질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돼 왔었는데요. 좀 고민 중입니다. 12월에 할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상임위나 인사청문회 이런 일정들이 많아가지고 12월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1월에 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 중이고 아직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도 12월 말 전에 열어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또 민정수석 불러서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어진 의원님들 자유발언에서는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이번 계엄의 성격을 국회와 선관위가 이제 집중적으로 언론에 이제 조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부 국가기관에 국한된 그런 계엄이 아니냐 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 비상 계엄이었다라는 걸 좀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12.12 때도 서울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전국을 확대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전국 단위의 계엄이었다. 그래서 전 국가 차원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었고 계엄 계획에 보면 계엄 사령관이 전체를 총괄하고 지구사령관 또 그 밑에 지역사령관까지 둬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사법권을 군이 장악하는 군에 의한 군정 정치를 획책한 것이다. 이렇게 계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아침 최고위원 때 얘기 나왔을 텐데 우리 아직은 가칭이지만 민생경제회복단 이런 정도의 이름으로 우리 허영 예결위 간사가 단장을 맡아서 정책위와 협의하에 입법과제들 그리고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책임감 있게 논의해 가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 여기 나왔습니다. 아까 예. 모두 발언에서 원내대표님께서 민생 입법을 얘기하면서 예. 특히 내수 활성화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관련한 논의들도 좀 있었는지 특히 그런 법안들에 있어서는 패스트 트랙도 좀 검토를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뭐 의원총회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진 않았고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님 발언이나 기자회견에서 언급됐던 것이 당장 이제 3가지 정도가 이제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이제 활성화 지원책, AI 지원 문제, 그다음 전력 공급망 하는 거, 뭐 3가지 정도가 좀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고, 당 내부적으로는 60까지 이제 증액이 필요한 분야,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협상이 이제 된 후기 때문에 예산 추경 논의까지 포함해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또 필요한 추경들 이런 것들이 같이 그 민생경제 회복단을 중심으로 정책위하고 민생경제 회복단을 중심으로 같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한동훈 전 대표 사퇴 관련해서는 저희가 네, 오늘 의총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한덕수 고등학생 내일 아마 양곡법 같은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것도 탄핵 대상 되는 거 같습니다. 글쎄요, 한덕수 총리 문제는 뭐 정무적인 차원에서 대표께서 엊그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가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 관련해서 토론회 한다고 하는데 네. 보고 있어요. 오늘은 보고는 없었습니다. 네. 아마 모레로 예정돼 있었죠.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따로 보고는 없었습니다. 수경 비롯해서 다른 협상을 이어가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협상은 아니고 당내 기구니까. 네. 추경하고 민생 입법 과제들을 독자적으로 민생경제 회복단이 하는 게 아니고 정책위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오늘 뭐 따로 어떤 부분을 추경해야 되나 예를 들면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민주당이 뭐 1조 정도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오늘 의총에서 뭐 구체적으로 뭐 액수나 이 범위 이런 게 논의된 건 아니고요. 대략적인 그런 방향성만 얘기를 했고 지역 화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은 뭐 일관된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주장해 왔던 것에 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재판관 관련해서 아니, 끝나고 나시면 네. 답변이 하냐고요? 저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의총에서는 따로 얘기가 없어가지고 정책 쪽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좀 간단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간사 내정자 이제 김한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세 분이 공석이고 9일 날 이제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15일인 12월 24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곽규택 여당 간사 내정자랑 논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저희 실무선에서는 12월 23일, 24일 양일간 세 분의 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자라고 논의가 됐습니다. 뭐 동시에 세 분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시간을 좀 정해서 이틀 동안 세 분을 이제 하기로 잠정적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여당이 지금 비대위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요청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어차피 24일까지 기한은 지켜야겠다라고 여야 간사 간의 의견을 모았고 현실적으로 더 빨리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23, 24일 정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고 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또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위원회가 소집돼야 되는데요. 내일 또는 모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래 내일 정도 개최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당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상황이 돼서 여당 쪽에서 좀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청문회를 23, 24일 날 개최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잠정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청문회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30일 월요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아까 원내대변인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일 날 본회의 처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주에 인사청문 특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니 청문회를 1인당 하루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맞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후보자별로 하루씩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2명 이상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선례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2020년에 선관위원 선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분에 대해서 계획서 채택부터 보고서 채택까지 하루에 다 끝낸 선례도 있어서 그 부분은 여야가 특별히 하자가 없는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면 이틀 동안 3일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